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8월 20일 시장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인 섹터 같아요. 그 식품주가 움직인 건 사실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 좀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인데,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 때문에 떴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고, 한번 몇 가지 종목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가긴 했어도 아주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죠. 코스피를 보면 376개 정도 종목이 좀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400개, 500개 가까이 종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떨어진 종목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코닥 시장도 보시게 되면 566개 종목이 올라갔고, 결국 이제 1000개 가까운 종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은 것 같아도 막상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게 돼요. 시장은 아직은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형태를 갖고 와요. 일단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장기적인 지표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만다행히 아직은 5개월 선 위에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20선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에서 우선 깨놓은 상태인데 월봉에서 아직은 20개선 지켜주고 있어요. 특히 20개선 자체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자리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말 다행히 이탈하지 않고 있고, 주식이 됐든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지만이 추세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만약에 깰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위험해지거나 꼭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 깨지 않을 자리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오늘 그래도 2차전지 주식들이 이제 시총이 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수를 조금 받쳐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총이 제법 큰 친구가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이제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 에코프로 HN이라든가 대전자라든가 시총이 큰 친구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받쳐줬고, 신성텔타테크 원익텐이 또 움직였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제가 그 테마주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초전도체가 또 움직이긴 하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자리가 너무 높고 항상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하시더라도 빠르게 단타 단계를 잘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캘퍼 같은 걸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좋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시장에서는 정말로 단기로 가야 될까? 꼭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차피 시장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 테마는 말 그대로 단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고, 중장기 테마는 중장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자. 여기 좀 기본적인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전도체는 다시 반등을 해줬지만 맥신 관련주들은 중들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시게 되면 태경사업도 많이 떨어졌고, 경도인베스트 상한가를 가고, 아무세스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시간을 잠깐 보면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태경산업은 원래 2차 전지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하이만간하고. 그 태경산업은 오히려 이런 데가 오면 월봉에서 바닥권 자리가 되기 때문에 꼭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 자체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내일에도 5일선만 안 깨면 갑자기 또 맥신 관련 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맥신으로 보지 말고, 맥신 관련주로 보지 말고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긴 해도 사실 이 친구는 이 월봉 바닥일 때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꽤 좋았던 친구라 이 바닥권을 올 때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맥신 관련주로 엮지 않아도 어떻게 나름대로 좀 이슈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 자체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원익 P&E가 자꾸 이제 그 초전도체로 엮여서 자꾸 올라가고 떨어지고 오늘도 좀 반등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원익 P&E 제가 알려드렸듯이 그냥 2차 전지나 사실 폐배터리 사업이 주력인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전도체로 연결돼가지고 올라갔죠. 이건 보너스인 거고, 꾸준히 아마 그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 앞으로도 흐름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초전도체에 뛸 때마다 자꾸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바닥권이 눌림목이 오거나 다시 왔을 때 이런 데서 매수해 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 가장 크게 떴던 애들이 이제 식품주인데, 사실은 식료품주 섹터들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닭고기 관련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막 수산 관련주 대단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오늘은 샘표 식품하고 이제 샘표를 볼 건데, 이 친구들이 역시나 이 일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이때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관련주로 엮여서 날아갔죠. 일단 24일부터 방출인데, 이게 재료 소멸이 되게 되면
단기테만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료 소멸이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오늘 22일이니까 내일 하루도 뛸지 안 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중요하죠. 샘표식품은 원래 그 상한가에 붙어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밀어냈거든요. 그럼 내일도 실질적으로 좀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추세가 떨어질 수 있어요. 주식은 누구도 그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형성도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언제든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샘표식품을 좀 보니까 일단은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니죠. 막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고 아직 5개선이 깨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는 수급투선에 붙어 있는데 이 수급투선을 깨지 않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일봉에서 보면 간단하게 단기 테마는 말 그대로 너무 막 미련 갖지 말고 막 어차피 방류하면 더 올라갈 거야 위험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석인 듯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타 단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샘표식품이나 샘표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막 이런 것처럼 엄청난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종의 가치주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봐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241선이 31,300원이기 때문에 31,300원 깨지 않으면 매수라고 깨면 손절. 딱 계획을 잡는 거죠. 단기 계좌를 운영하는 데서 손절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절 엄청 중요한 거고 깨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고 설사 못 사신 분들도 내일 240선 밑에서 떨어지면 살 필요가 없죠. 다시 회복해 좀 몰라도 내일 같은 날 240은 기존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샘표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이런 데 막 고점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5개선 뚫어주고 있어서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주봉에서 입선 위에 있죠.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주 쉬워요. 예전에 매물대 자리가 하나 존재한 적이 있었는데 요 기준으로 보면 딱 61선이거든요. 정확히 매물대 위에 있고 거래량이 살짝 늘었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 모르겠지만 내가 사려면 6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형이 아니래요. 나는 여기 가면 무조건 매수할 거야. 여기 깨면 손절할 거야. 뭐 무조건 올라가 이런 거 없는 거고 본인이 이게 주식시장에 전쟁터 같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 어느 자리를 깨면 이렇게 돌파하면 익절 이런 식으로다가 본인만의 철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단기성 테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재료 소멸이 되면 빵 때렸다가 오늘 맥심 관련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시험도 적당할 때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고 손절할 자리가 오게 되면 딱딱 손절해주는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낮에 꽤 더워요. 그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아침에 일반 실방이 있고요. 또 웬만히는 좀 더 꼼꼼하게 시황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때 또 뵙고 내일 아침에도 일반 실방 끝난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